마지막 예로 등속 원운동 얘기하자. 선생님이 3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핵심만 뽑아서 앞부분 역학을 정리한 거라서요. 오늘은 등속 원운동과 단신자 운동에 대한 개념만 설명할게. 문제는 그 다음 반에 가서 각자 푸시면 됩니다. 그 반에서 풀 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이 뭐야 라고 하면서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반 운동, 연직 운동, 포물선 운동, 등속원 운동, 진자 운동 이 6개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서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운동이 뭐가 있냐면 바로 등속원 운동하고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지금 저는 76페이지 하고 있는 거죠. 등속 원운동 하고요.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두 개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그래. 되겠어? 하지만 이러한 등속 운동은요.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지만요. 방향은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이 아이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진자 운동은 여러분 상상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바이킹 운동이잖아요. 얘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거를 이 구간을 반복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 운동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방향 바뀌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느려지기 때문에 빠르기도 변하고요. 방향도 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으니까 얘도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지만 변하는 운동이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꼬맹아, 물체가 가고 있는데 등속 원운동은 방향만 바꿔야 되잖아. 빠르기는 바꾸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가고 있을 때 힘을 어떻게 받고 있어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 어떻게 힘을 주면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게 할 수 있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만 빨라지지 방향은 안 바뀌어.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만 느려지지 방향은 안 바뀌어. 근데 등속 원운동처럼 이번에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꾸게 하려면 물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셔야만. 그래서 가고 있는데 수직으로 탁 하고 쳐야지 방향만 탁 하고 바뀌지 빠르기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 뺑글뺑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을 시킬 때는요. 매 순간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 물체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물체가 이 방향으로 가는 접선 방향이 여기에 와서도 이 접선 방향이 이 빨간색이 물체가 실제로 가려는 운동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매 순간 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내가 물체에 힘을 탁 하고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얘는 이렇게 당겼으니까 일로 안 가고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얘가 이쪽으로 안 가고 안으로 끌려 들어온 건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요.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 안으로 끌려 들어온 건 됐어? 얘가 수직한 방향으로 여기서 안으로 확 하고 잡아당기는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모든 위치에서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의 힘을 받고 있어서 방향만 바뀌고 있는 거야. 그것도 계속. 알겠어? 근데 그 힘이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서 우리가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90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알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이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방향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이 힘은 언제나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각도가 90도입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해요. 이게 원운동의 정체예요. 근데 진자 운동은요, 방향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을 해도 힘을 받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갈 때 꼬맹아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빠르기도 바꾸고 힘 방향도 바꿀까? 빠르기도 바꾸고 방향도 바꾸려면 이렇게 가는 물체한테 이번에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될까?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이요. 이렇게 툭 치던, 이렇게 툭 치던 비스듬한 각도로 치면 빠르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바꿔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은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이라 물체의 운동 방향과 작용한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이에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자 운동에 작용하는 힘의 이름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그냥 이름 붙인 건데, 자,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 작용해? 그럼 빨리 생각해. 나경아, 여기 있어. 이때 이 물체가 순간 받는 힘 몇 개? 저 점에 있을 때. 세 개? 뭐하고 뭐? 중력이랑 비스듬한 방향이랑 비스듬한 방향은 뭐야? 이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이 몇 개? 두 개입니다. 뭘까요? 중력과 장력입니다. 됐어. 이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고요. 실이 아래로 못 떨어지게 장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실제 두 힘을 받는데,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알짜 힘을 구해야 실제로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알짜 힘을 구하시면 평행사변은 이 방향으로 순간 힘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의 방향이 이 물체가 실제로 가려는 운동 방향 이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이라서 한꺼번에 다 바꿔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나도 여기 왔어. 여기에서 받는 힘의 종류 몇 개? 두 개. 뭐하고 뭐야? 장력이랑. 그쵸. 요번에 이 방향으로 중력 받고요. 이 방향으로 장력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두 힘의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알짜 힘을 구하면 이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알짜 힘 방향이 이때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 접선 방향과 요 각도가 비스듬해서 한꺼번에 받는다는 겁니다. 되겠어? 이 얘기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 A쪽에 있을 때 합력 방향은 여길 향했는데요. B쪽에 있을 때 합력 방향이 여기라서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일 수가 없어요. 힘의 방향이 여기 있을 땐 여기 있을 땐 여기라서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등가속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두 힘이 다 어디를 향합니까? 진자의 가운데를 향해서 물체를 밀려고 가운데를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맞아? 그래서 진자 운동하는 애는 항상 이 가운데가 가장 안정적이라서 물체가 가운데로 가려는 방향으로 그래서 힘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자리로 돌려놓는 힘이다. 그래서 복원력 이렇게 이름 붙여준 거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진자 운동과 등속 원 운동은요. 사실은 알짜 힘을 받고 있는 가속도 운동이고요. 그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알짜 힘과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변하는 게 결정되는데, 등속 원운동은 수직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힘이 작용하니까 방향만 바뀌는 운동하고요. 진자 운동은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해서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운동에 공통점이 있는데 아세요? 얘는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자, 무한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주기 운동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얘도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갔다가 다시 오는, 한 바퀴 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오는데 시간이 일정한 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얘네들 둘의 운동의 규칙성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기 운동을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2초에 한 바퀴씩 돌면 2초가 주기죠. 그래서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갔다가 다시 A까지 오는데 4초 걸렸어? 그럼 얘는 주기가 4초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주기 운동이라고 하고요.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파동에서 배웠어요. 자, 근데 이러한 주기는 너네 파동에서 배웠지. 진동수의 역수예요. 맞냐?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주기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이 뭐야? 이걸 나머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보편적인 운동이 아니고 되게 독특한 운동들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등속 원운동과 진자 운동이라는 주기 운동을 배울 거고요. 그 주기 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개념은 등속 원운동에서 와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우자 이런 얘기야.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우자. 자, 등속 원운동은요.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얘를 뺑글뺑글 일정한 빠르기로 돌게끔 해주는 운동입니다. 자, 이때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이 반지름이 r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얘가 일정한 빠르기로 이렇게 돌고 있어. 빠르기는 v야.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R자인 구심력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등속 원운동을 시키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저 힘을 실제로 구하고 싶어요. 이게 나의 목표야. 나 구심력 구하고 싶어. 저 물체. 되겠어? 자, 그러면 힘이라는 걸 구할 때 우리 알아. F는 mA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려면 가속도만 알면 돼. 이것만 구하면 힘 구할 수 있어. 그쵸? 네. 그러면 나는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면 돼. 근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값으로 구하면 된다고 우리가 아주 아가였을 때 배웠어. 그러니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면 속도 변화량만 알면 되는 거니까 속도만 구하면 돼.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이 여기다가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에서도 빠르기는 v, 여기서도 빠르기는 v일 텐데 그 v 값이 얼마야?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속도 변화량을 구하고 그걸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 돼. 뭐 이런 얘기 할 거잖아. 그죠? 이거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빠르기를 구하는데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자, 직선 운동이 아니고 곡선 운동, 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의 빠르기는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선속도와 각속도라는 게 있다. 얘가 생소합니다. 자,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회전 운동하고 있는 애들은요.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선속도와 각속도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선속도는요. 우리가 맨날 쓰는 겁니다. 단 선자를 맨날 생략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가 바로 선속도였고요. 이 선속도라고 하는 거 벨로시티 V라고 했고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로 구했다. 그죠?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거리로 구하는 게 선속도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선자를 맨날 생략해서 우리가 속도 한 거예요. 저 아이의 원래 이름이 선속도입니다. 됐죠?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라면 꼬맹아 얘가 이렇게 등속 원운동에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t라고 하자. 됐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t라고 하자. 그러면 그 t초 동안 돈 거리는 얼마야? 저 원둘레를 돌았으니까 2파이 r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선속도는 주기분의 원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선속도 구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각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각속도에서 각자는 생략할 수 없어. 됐어? 그냥 각속도를 속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각속도는 그냥 각속도야. 각속도는 선속도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W처럼 보이지? 근데 이게 그리스어라서 얘를 오메가라고 읽어. 되겠어? 근데 여러분은 W처럼 쓰면 되고요. 자, 이거를 그리스어라서 오메가라고 읽는다는 게 각속도. 자, 각속도도요. 똑같습니다. 속도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죠. 그 중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로 구하는 건 선속도고요. 각속도는 말대로 각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로 구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각속도를 쓰고 있었어요. 1학기 때 지구과학에서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야? 지구의 자전 속도 말해요. 이 개놈의 새끼들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이 새끼들아 1시간에 15도 움직이는 빠르기예요. 이거 했잖아. 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 이거 각속도였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얼마야? 하루에 1도 도는 빠르기예요. 이거 했잖아. 이게 다 각속도라고. 됐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로 표현하는 게 각속도야. 그래서 천체에서는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너무 커서요. 각도로 표현해요. 그래서 천체에서 주로 쓰는 게 각속도란 말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가 각속도인데 이걸 옛날에 됐어? 각도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360도라는 각도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옛날에는 각도를 뭘로 표현했는지 수학 시간에 배웠지. 라디안. 반지름의 됐어? 호에 대한 반지름 비율. 이걸로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됐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아까랑 똑같이 죽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각도는 360도인데 우리는 이걸 각도 표현 안 한다고. 왜냐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는 각도가 없어서 각도를 라디안이라고 하는 길이로 쟀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360도라는 이 각도를 옛날에는 길이로 각도를 표현했어요. 이 한 바퀴의 길이가 2파이 r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지름의 몇 배? 2파이 배. 이게 라디안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360도라는 각도를 쓰는데 이걸 옛날에 고대에서는 2파이 라디안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생각해봐. 180도를 뭘로 표현할까? 180도는 뭐겠니? 파이 라디안이야. 되겠어? 90도는 얼마겠니?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옛날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옛날에 각도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됐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주기분의 360도 대신에 2파이 라디안이에요. 이게 각속도를 옛날에 표현했던 거야. 요즘은 그걸 라디안이 아니고 그냥 360도로 표현하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는 하루에 1도 가는 빠르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옛날엔 그건 다 라디안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물리는 전통적으로 라디안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t분의 2파이 라디안 퍼 초. 이게 아니야. 됐어? 선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초야.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꼬맹아 보시면 이 각속도는요. 2파이는 상수입니다. 변할 수가 없죠. 자, 각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는 뭐야? 공전주기예요. 됐어? 주기입니다.
주기가 클수록 각속도는 느린 거고요. 됐어? 네, 주기가 짧을수록 각속도는 빠른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각속도를 결정하는 건 주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실에다가 두 개의 공을 매달 거야. A, B 이 새끼를 한꺼번에 내가 돌릴 거야. 이렇게 같은 줄에 있으니까 똑같이 돌겠지. 각속도 누가 빨라? A가 빨라? B가 빨라? 각속도 누가 빨라? A가 빨라? B가 빨라? 이 얘기잖아. 누가 빨라? 그럼 빨리 생각해야죠. 각속도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기. 그러면 A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B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어때요? A가 더 짧. 자, 똑같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한 바퀴 돌아서 와요. 그래서 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주기가 1대1이니까 각속도의 비율도 얼마나? 1대1가 이렇게 가야 돼요. 주기가 같아요. 되겠어? 자, 그래서 각속도는 주기분의 2파이라서 주기가 중요한 거다. 됐어? 근데 눈을 크게 떠볼래? t분의 2파이가 여기 안에 있지.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각속도하고 선속도 사이에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속도는 각속도에다가 됐어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반지름을 곱하면 된다. 됐어. 그래서 꼬맹아 V는 RW, V는 RW 되겠냐?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실에다가 매달아 놓은 두 개의 공이 있다 그랬지. 이거 A, B 여기에 거리가 R, 여기 거리 R. 근데 A가 한 바퀴 돌 동안 B도 같이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A의 각속도와 B의 각속도는 똑같아요. 왜? 주기가 같으니까. 이거죠. 선속도는 누가 커요? 선속도는 누가 큽니까? 선속도는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B가 큽니다. 왜요? 각속도는 똑같이 일정한데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대2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선속도의 비율이 1대2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 V는 RW, V는 RW. 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각속도와 선속도가 뭔지를 좀 기억해 두자. 각속도는 움직인 각도를 이용해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고 선속도는 움직인 거리를 이용해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만 천체 물리는 여기에 익숙하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고 각속도와 선속도 사이의 관계 V는 RW니까 각속도를 알면 반지름을 곱하면 선속도가 나오고 선속도를 알면 그 선속도를 반지름으로 나누면 각속도가 나온다. 되겠어? 이런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속도와 선속도는. 그러면 내가 이제 빠르기를 알았으니까 나의 목표는 가속도를 구해야죠. 됐어? 빠르기를 알았으니까 빠르기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라고 그랬어. 근데 등속 원운동을 할 때요. 여기에서도 속도는 V고 여기서도 이 방향으로 빠르기는 V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은 방향과 빠르게 변화량인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얘는 빠르기는 일정하고 단지 각도만 세타만큼 틀어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방향만 세타만큼 바뀐 거지 빠르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 가속도는 시간분의 빠르기는 일정하고 각도가 바뀌었으니까 됐어? 네. 가속도에서 V 곱하기 T분의 세타 하면 되는데 T분의 세타가 뭐냐면 얘입니다. 뭐예요? 각속도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는 선속도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는 게 가속도란 말이야. 선속도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그 자체가 속도 변화량을 이용해서 구한 가속도란 말이야. 되겠지? 자, 근데 머리 있으니까 알면 우리는 V랑 똑같은 게 RW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V 자리에 RW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RW 제곱. 이게 구심 가속도야. RW 제곱. 또는 W는 R분의 V라서요.
W 자리에 R분의 V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다르게 R분의 V 제곱으로 구심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하려고 이렇게 쭉 끌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그래서 V 오메가로 계산해도 되고 또는 RW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게 구심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구심력이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원의 중심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 힘은 언제나 물체의 질량에다 가속도 얘네들 곱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심력 구하는 식이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 되더라. 이게 구심력 구하는 식이야. 됐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필요한 힘 구심력을 구하는 식이 바로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심력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얘만 외우시면 되죠. 구심력 구하는 식이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 근데 여기서 m만 지우면 뭐 나와? 가속도 나와. 됐지?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식이 r 오메가 제곱 r분의 v 제곱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이거 외워서 거기서 m만 지워. 알겠니?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구심력 구하는 식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다. 되겠어? 괜찮아? 하는 거 맞아? 오케이. 이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구심력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구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알짜힘이거든요.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알짜힘이 구심력인데 그러면 실제로 원운동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인공위성한테 작용하는 구심력은 뭡니까? 인공위성은 어떤 구심력을 받아서 누가 만든 구심력을 받아서 들고 있니? 뭐가 돼요? 지구의 중력이 곧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겁니다. 되겠어? 자, 지구의 중력에서요. 얘 질량을 라지 m, 얘 질량을 스몰 m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됐어? 중력이라는 거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 구하는 식. 만유인력 구하는 식. 죽여버려 이 개놈의 새끼들. R 제곱분의 GMMC. 그래서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이게 중력 구하는 식이라고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중력 배울 때 했다. 응? 그래. 그래서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GMM이고요. 이게 저 인공위성의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의 구심력은 그래서 네 R분의 mv 제곱이죠. 그랬을 때 저 인공위성의 속력이 얼마여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R, M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를 돌 수 있는 인공위성의 속력은 그래서 V는 루트 R분의 GM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얼마나 빨리 돌아요? 그건 인공위성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돌 거냐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돼요. 이해되니?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만유인력 상수 똑같고요. 지구의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여기서 뺑글뺑글 돌릴 거냐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여기서 돌릴 거냐 그거에 따라 인공위성이 돌아야 되는 빠르기가 달라진다고요. 더 멀리 떨어질수록 인공위성의 속도는 느리게 돌아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는 거지?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건 지구의 중력이다.
되겠어. 아빠가 이렇게 커브길을 자동차를 타고 가시는 거 알아요? 커브길을 아빠가 이렇게 자동차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몰아요. 이렇게 훅 밀어요. 그래서 아빠가 돕니다. 자, 이렇게 굽은 도로를 아빠가 이렇게 돌아갈 때 아빠는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아빠의 그래서 원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작용하는 구심력이 바로 바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게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이 클수록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잘 돌 수 있어. 마찰력이 작으면 미끄러져서 튀어나가. 알겠어? 이런 얘기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구심력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88페이지와 등속 원운동이야. 자, 그 중에서요 선생님하고 시간이 없어서 자, 꼬맹아 8번 문제랑 그래서 1번, 8번 요거 하죠. 1, 5, 8 요거 다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 5, 8 요거 3개 하죠. 1, 5, 8 빨리 풀어봐.
선생님은 8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질량이 m과 EM의 물체를 놓은 위치만 바꿔놓은 게 가하고 나예요. 자, 보시면 가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책상에 구멍을 뚫어놓고요. 이 구멍에 여기는 m자리를 놓고 이 구멍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2m자리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등속 원운동시킬 거란 얘기예요.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떨어져 있는 반지름의 거리는 r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얘가 도는 빠르기가 VA야. 그러면 반대편으로 이제는 여기다가 2m자리를 매달고 얘가 m자리가 있어. 그래도 둘의 반지름을 그대로 똑같이 r을 유지할 거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할 텐데 이 빠르기가 VB야. 이렇게 할 거야. 됐어? 자, 이렇게 했을 때 VA와 VB의 속력 비율이 몇 대 몇이겠냐? 이런 거예요. 되겠어? 그럼 잘 보면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구심력이라는 힘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인데 이 힘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그 밑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 물체의 무게가 EMG이기 때문에 이 실을 잡아당기는 장력이 EMG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경우가 가, 이 경우가 납니다. 가의 경우에 구심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구심력의 크기가 바로 저 실을 잡아당기는 장력 EMG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을 잡아당기는 장력이 얘한테 구심력을 만들어 줬을 텐데 그걸 따라가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물체의 무게만큼 실을 잡아당겨 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의 구심력은 mg의 크기일 거야. 자, 그 구심력에 의해서 물체가 돕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요. 물체가 돌 때 구심력 구하는 식 r분의 mv 제곱이죠. 그래서 mVA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B 같은 경우에는 R분의 돌고 있는 물체의 질량이 2m이니까 2mV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받는 구심력만큼의 빠르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VA의 속력이요. 이렇게 지워지죠. VA의 속도는요. 루트 얼마냐면 2RG만큼의 속도를 가지면 돼요. 그쵸? VB의 속도도요.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날라가시면 VB의 속도는 루트 얼마냐면 2분의 뭡니까? RG만큼 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속력의 비율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의 속력이 4배 빠르죠. 그래서 VA 대 VB의 속도의 비율이 4대 1이야. 이런 거입니다. 4대 1이냐? (4대1이라고) 하는 거야? (2대1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4를 해야 같으니까 2대1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자, 구심력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보면 장력에서 만들어졌어. 각각의 장력만큼의 구심력을 만들 수 있는 속력으로 돌아야 돼. 그래서 그 속력의 비율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속력의 비율이 2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괜찮냐? 할 수 있겠냐? 이런 느낌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1번과 5번 해봐 그랬는데 한 5분 정도 있어서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1m인 실에 질량이 0.2kg인 물체를 매달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상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매분
300번씩 회전시킬 때 이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네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테마는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을 구하는 방법은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다. 그치? 근데 여기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는 t분의 2파이로 계산한다. 맞아. 또는 t분의 1이 진동수인 거 알죠? 그러니까 2파이 f로 계산하셔도 된다. 그러니 오메가 자리에 요거 대입해도 무방. 그치? 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얘는요. 자, 1분 동안 300번 돈대. 1분 동안 300번 돈대. 됐어? 네. 그러니 1분이라는 60초 동안에 300번을 돌기 때문에 얘는 1초당 몇 번 도는 거냐면 1초당 5번 돌아요. 그래서 1초에 진동한 횟수가 바로 진동수예요.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 구심력은 얼마냐면요. 네, 구심력은요. 질량이 0.25, 반지 이름은 1이고,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는 2파이 f입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진동수가 5. 자, 요거의 제곱이죠. 10파이니까 제곱하면 100파이 제곱이죠. 이게 오메가 값이죠. 맞아? 이해되겠어? 이게 구심력. 그래서 구심력을 보시면 구심력은 20파이 제곱입니다. 구심력이 20파이 제곱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주기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곱하기 진동수. 그래서 얘는 1분의 60 300번 돌았다 그랬으니까 진동수가 5라는 걸 해결하자. 그래서 오메가 값 구해서 대입하면 된다. 괜찮아?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등소 원운동까지 마무리했다. 까먹으면 안 된다. 등소 원운동까지 했다.